자, 네. 그다음에 우리 어떤 거 김신혜 씨 그다음 물어봤습니까? 김종인, 금태섭. 네, 심리. 금태섭 갑자기 이제 어떤 분들 이제 금태섭에 대한 것도 반반이 있어요. 그래도 민주당에서 그렇게 그렇죠. 그 상황에서 용기 내서 나오지 않았냐 해서 응원하고 지지하는 분들도 있고 네. 이제 나오자마자 서울시장 설에 이 하나씩 보면 야당 당내 그 전에 김종인 금태섭을 말해야 되기 때문에 김종인 심리를 먼저 보겠습니다. 예, 당내 갈등설 봉합 불구 김종인발 지지율 출범 후 최저됐다. 네, 이게 어제 5시 41분 기사인데요. 최저예요 지금. 네, 그 지금 당내에 이제 이번에 조경태 의원도 발언을 했고 여러 가지 나오고 있지만 당원들의 부글부글이 이제 부글부글 정도가 아닙니다. 터졌습니다 일단은. 터졌고요. 근데 이제 김종일 급해진 거예요. 나 이거 빨리 후보까지 정하고 가야 되는데 하니까 지금 갑자기 이 다음 기사 보여주시면 그 중진들 만남을 많이 하고요. 지금 갑자기 이제 임명장 팍팍팍팍 임명장을 뿌리고 있어요. 원래요 사람이 이 조직 없을 때 임명장 쫙 뿌립니다. 일단 임명장 받으면요 까지도 못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임명장을 저도 받을 일이 하나 있는데 지금 받지도 않고 있는 게 받고 나면요 이 발언 이렇게가 안 됩니다. 수위가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임명장 엄청 뿌리고 있어요 지금. 근데 홍준표 이게 2020년 4월 기사인데요. 연일 김종인 저격했던 노욕에 찌든 부패 인사. 네, 이게 이 얘기 이제 많은 얘기가 있지만 사실은 다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노욕에 찌들지 말고 지금 부패까지 안 갔거든요. 왜냐면 뭐 아직 뭐 공천 헌금 받은 것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만두셔야 제가 볼 땐 빨리 그만둘수록 이제 김종인이란 사람의 그냥 그래도 이런 사람이 있었다 대통령들 만들고 영원한 권력은 없다 책도 팔릴 겁니다. 근데 지금 영원한 권력은 본인한테 제가 해주고 싶은 말이에요. 영원한 권력 없고 비대위의 권력은 정말 더 짧고 하찮고 지금 끊으신 게 지금 이분이 할 일이다. 그 다음 기사 보시면 근데 이제 이 김종인 위원장과 금태섭이 이제 전격 탈당을 했고 민주당 편가르기와 오만이 가장 큰 문제에서 어쨌든 이제 금태섭이라는 분은 그 민주당 진영에서는 아주 그 대깨문들은 미친 듯이 싫어하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이제 대깨문 뺀 그래도 어떤 합리적인 그리고 소신이 있는 사람의 한 카드는 확실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 타이밍이 어떻게 보면 그 조경태 의원도 이 당내에 대한 그 김종인 위원장 내려야 된다라는 표현이 강하게 가는 여론이 있을 때 갑자기 김태섭 나왔거든요. 이게 겹쳤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냥 보이진 않아요. 저는 사전 조율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그 금태섭 김종인 사진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심리를 잘 봐야 합니다. 네, 결국은 김종인 위원장은 금태섭을 상당히 이제 좋아하고 예뻐했다 그래요. 네, 그리고 본인이 이제 어쨌든 요번에 김종인 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있을 때 시절입니다. 예, 근데 최근이 아닙니다. 그 다음 기사도 보여주시면 이거 사진 이철이 사진도 보여주세요. 아까 지금 이어서 사진이 보면 금태섭 이철이라는 분이 지금 SBS에서 어떤 프로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매번 저도 이제 그 계열을 봐요. 이철이,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뭐냐면 이걸 속으면 안 돼요. 자유우파는 민주당 계열이 어차피 문재인 정권은 끝나갈 때 배를 띄워서 자유한국당을 미래통합당을 국민의힘으로 한 걸 접수하러 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의 이제 접수가 거의 되는 거예요. 이번에 금태섭을 서울시장 하는데 자유우파 구독자들 뭐 국민들이 그냥 이렇게 하는 사이에 이제 기존 우파 정당은 없는 겁니다. 이제 엿바꿔 먹은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생각보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어떤 사람들의 그 인기를 끈다는 것이 적절한 타이밍에 그만두고 나오면 갑자기 뭐 대권 주자. 그게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진중권이. 네. 아니 새빨간 사람이 갑자기 네. 새빨간 사람이 갑자기 자기보다 덜 새빨간 사람 욕을 하니까 갑자기 파래졌어? 네. 그럼 아니죠. 그 진중권이 이번에 금태섭 이걸 뭐 그래서 그 기사로 보여주시면 금태섭을 아주 띄웁니다. 미치게 띄우고 있어요. 그러면서 진중권이 뭐라 그러냐면 요번에 내 한 표는 금태섭 당신에게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기사화될 정도니까 이제 툭툭툭툭 이제
이게 함께 가는 건데요. 저는 이 위험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작년 지방선거 끝나고 네. 저 서점에 자주 가는데 원래 민주당 계열에 있는 사람들, 좌파 사람들이 책을 자주 냅니다. 근데 그때 냈던 책들의 어떤 논조나 이런 것들이요 뭐였냐면 이제 보수 정당은 없어져야 할 때. 그래서 이 부울경과 이쪽도 민주당이 접수해야 된다였어요. 그런 책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어이가 없었고 그 당시에는 이게 그 부울경 시민들과 대구 시민들이 이걸 가능하게 과연 만들어줄 것인가. 그들은요 보십시오. 계속 김부겸 보내고 김경수 도지사 만들고 모든 시도를 플랜을 짜면요. 좌파는요. 플랜을 짜면 아주 끈질기게 그걸 계속합니다. 그러면 이 보수정당을 없애고 가서 접수하는 게 그들의 여러 가지 책에 나왔던 이야기였어요. 근데 저는 그것이 이제 지금 현실화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러면 여기서 금태섭 물론 거기서 빠져나온 거 박수 쳐줘야 되는데 그것이 박수 쳐줄 공간이지 진중권을 당대표 시킨다 이런 것처럼 금태섭을 서울시장 시킨다는 너무 오버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정신 차리고 있어야 돼요. 누가 영웅시대면 어제도 제가 이제 방송하고 있는데 계속 금태섭 언급해달라고 100여 명의 대깨문 아닌 아마 중도거나 민주당에서 이제 갈 곳 잃은 무언가 민주당에서 저렇게 많은 권력에 하는 것들을 부러워했던 많은 사람들이 또 들어와서 그렇게 열심히 댓글을 달아요. 그러면 그런 댓글을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저는 어제 그러니까 이게 방송하는 사람들도 중요한 게 댓글이 있으면 아 방향이 이런가 그러면서 자꾸 이제 그걸 따라가요. 그래서 이 이봉규 TV도 보면 평소에 안 보다가 본인들이 필요한 여론이 필요할 때 대깨문 내지 대깨문에서 나온 고 민주당 사람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 것들이 5만 회, 10만 회가 돼요. 저는 댓글을 매일 보거든요. 이봉규 TV에 나와 있는 모든 댓글을 보는데 이제는 그 댓글 또 저 남편이 그 댓글 쓰는 그 구독자들 찾아내면요 여태까지 쓴 모든 댓글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00개 보면요 그 사람이 대깨문인지 벌써 저는 이제 리스트가 있거든요. 구독자 리스트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그렇게 여론을 만들어내지만 저는 금태섭이 서울시장은 될 수 없다. 그리고 어쨌든 금태섭을 계기로 몇 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탈당을 할 것이고 그들은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용기 같지만 어떤 면에서는 지금 그 지옥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제 곧 지옥이 될 걸 아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도 우파 시민들 내지는 지지자들도 좀 전략적이 될 필요가 있어요. 저 좌파들은 아주 전략적이에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좌파들이 좋아하는 우파도 아니지만 어정쩡한 우파들 반대파를 좋아하는 게 누구냐면 좌파들이 좋아하는 게 유승민 완전 좋아하죠. 극히 그거예요. 왜냐하면 유승민을 띄워야 저쪽을 흔들거든요. 절대 당선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잠깐만 요거 말해줘. 그러니까 우리도 금태섭을 칭찬하고 이게 누구야 누굽니까? 조금 거기 전에 분열이 진중권을 칭찬하는 거는 그 용도로 써야지. 예. 그 용도로 쓰고 저쪽을 분열시키는 어떤 그 목적으로 우리가 칭찬하고 박수 주고 그래야지.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접근해야지. 그런 명의 방송에서도 그렇게 띄워야 속으로는 맞습니다. 너는 자식아. 나는 그쪽이었잖아. 근데 잘 나왔어. 거기 좀 찢어 발겨. 이렇게 했는데 야, 넌 잘 나왔어. 찢어발겨. 이렇게 방송에서는 못하지만 속으로는 다 하셨어요. 다 하셨어요. 속으로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그런 용도지. 금태섭이를 갑자기 무슨 서울시장이라든가 뭐 우파용으로 이거는 맞습니다. 전략적 미스. 그럼 저들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맞습니다. 저들의. 이게 지금 말씀하셨지만 아까 중간에도 뭐 중도란 말씀하시고 지금 뭐 그냥 통칭하겠습니다. 태극기 부대, 뭐 정광훈 목사님 따르셨던 그런 분들 뭔가 극우다. 그래도 뭐 중도 쪽으로 가야 돼. 이미지가 너무 이렇게 보는데 저쪽으로 넘어가는 거야. 내가 보면 중도 우파라는 말이 그 얼마나 웃긴 말이 그게 있으면 아니 좌면 좌고 우면 우지. 예전에 안철수는 극중주의라는 말까지 만들었잖아요. 아니 좌면 좌고 우면 우지. 그 중도 우파라는 게 있어요. 난 그런 게 궁금해. 그러니까. 중도 우파는 없고요. 모든 사람들은 유권자들은요 되는 그림에 붙습니다. 그 되는 그림에 붙는 자들이 거의 중도예요. 근데 이제 중도라는 건 이렇게 이제 말하면 투표할 때 스윙 보터라고 어떨 때는 민주당 찍었다가 어떨 때는 좀 이쪽 우파가 잘하는 거 같으면 우파 정당 찍고 이런 부류들이 있긴 있죠. 있어요. 그게 한 20-30% 돼요. 그거는 이제 나는 확실히 대깨문이다. 나는 확실히 보수다. 이게 아니고 이번에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부안해동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한 것 같은데
그러면 문재인 찍어주는 거야. 근데 문재인 이거 웃기는 놈이네. 네. 그다음에 이제 우파 지지하고 맞습니다. 이런 분들이 이제 스윙 보터인데 이제 스펙트럼으로 보면 이제 이봉규 같은 놈은 이제 보수에 이제 완전히 꼴통 쪽에 들잖아요. 우리 다 그래. 그렇게 그리고 이제 거예요, 이쪽에 이제 뭐 좌파 못 넘어가죠. 꼴통들 좌파 꼴통들 있잖아요. 김갑수라든가 뭐 꼴통들 이제 극과 극이잖아. 되게 잘 그런데 여기 이제 유승민이 같은 사람은 여기. 정 가운데에서 약간 요쪽이야. 약간. 안 보일 때는 이쪽. 아주 약간 그거 김종인. 네, 김종인. 요 정 가운데서 약간 요쪽. 어떨 때는 요쪽으로 막 넘어갔다. 박쥐 같은 사람들이네. 그렇지. 약간 넘어갔다가 그냥 발만 한번 슬쩍 잘못 디비면 저쪽으로 살짝 넘어갔다가 어이구 하면 이쪽으로 넘어갔다. 그러니까 주관이 없는 거 아니에요, 소신이. 주관이 없죠. 근데 왜냐면 제일 중요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 모델인데 사실 박근혜 대통령은 본진의 35%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민주화를 외치든 청바지를 입든 젊은 애 이준석을 안 치고 전국을 순회하든 우리가 박근혜를 지지하니까 우리가 떠나지 않을게라는 35%의 아주 굳건한 보수의 지지가 끊어지지가 않아요. 그럴 때만 중도로 확장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35%에 15%를 먹으면 50% 넘게 해서 대통령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박근혜 대통령처럼 35%를 굳건히 지킬 수 있는 리더는 사실 거의 없어요. 지금 안 보여요. 그 이후로는. 그래서 그냥 중도로 확장하겠다 하면서 중도나 좌파로 간 건데요. 중요한 건 보수 35% 빠진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근데요, 당원 지금 국민의힘 당원은요. 자유한국당 당원이었고 미래통합당 당원이었고요. 국민의힘 당원입니다. 80%가 그렇고요. 예전에 국민의당이나 그다음에 그 손학규 관련된 그 이름도 까먹었는데요. 그 당 하나 있었잖아요. 전라도. 거기 전국 여성위원장이 저를 찾아왔어요. 청바지 TV. 청바지 TV와 함께 하고 싶대요. 그 전라도 분이 오죽하면. 정당이 있으신데 왜 그러냐. 우리 정당 끝났대요. 완전 끝났대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뭐냐면 어디든 어디를 가나 이러고 싶은 거예요. 이미 회사가 끝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이직을 하고 싶은 거겠죠. 근데 지금 아주 놓친 게 이쪽 중도 30%를 얻겠지 했다. 중도는요 어차피 당비를 안 냅니다. 지금 자유한국당 당원들이요, 그리고 미래통합당 당원들이요, 그리고 국민의힘까지 온 이 80% 당원의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지만 수많은 당원이 당비를 끊었고요. 지금 당적을 끊었어요. 그리고 어제 지금 자유우파 정당 저희 여기서 사실 쓴소리 하나 냈잖아요. 자유 관련된 자유 수호포럼, 그다음에 자유시민당, 자유책임당 하나로 합쳤습니다. 공동대표들 다 모아서요 하나로 합쳤어요. 이제 파워풀 해질 거고요. 우파 본진의 35% 내지는 뭐 25%가 모여 있습니다. 모여 있으면 이제 당협위원장 김종인은 깝깝한 거예요. 왜 금태섭이 이렇게 빨리 들어왔을까 저는 생각을 하는데 당협위원장들 당무감사를 해서 피바람을 했어야 되는데 이제 피바람 하면요 갈 곳이 생겼어요. 이제 그 당협위원장들이 그냥 혼자 가는 게 아니라요 당원 명부가 있습니다. 그거 다 갖고 가요. 그건 당협위원장이 고생해서 그동안 활동을 한 거거든요. 그런 정도 상황이 왔기 때문에 지금 김종인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국민의 짐당을 제가 이제 우리 저뿐만 아니라 많은 우리 우파 지지자들이 외면하는 게 이거예요. 분명히 이제 중도가 있어. 몇 단위는 중도가 없다는데 중도 있어요. 있긴 있어요. 예. 있는데 그냥 러프하게 한 보수 30, 진보 30, 중도 30 이렇게 치자. 러프하게 그냥. 네. 이렇게 치는데 35, 30. 근데 이제 김종인이라든가 이제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요 30하고 이 중도의 30이 합치면 이게 60이 되지 않느냐. 그러면 이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 30에서 이게 떨어져 나가서 이쪽 중도 30이 오지도 않고 맞아요. 이 30을 보고 오는데 이 30이 흔들려. 그러니까 이거예요. 지금 그 상태입니다. 이거 우리 친구 하나가 자살한 친구가 있는데 아주 친한 친구예요. 아주 운동도 잘하고 유명한 놈이었었는데 얘가 동생한테 안방을 내줘. 난 동생이 좀 못마땅했는데 그 얘가 건너방으로 갔어. 얘가 가장인데 그래서 이제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방을 이게 통합 맞아요. 좋아요. 네. 중도를 끌어들여야 이겨. 네. 중도의 마음을 사야 이겨. 근데 맞습니다. 중도로만 해야지. 마음을 사는 방법은 내가 안방을 지키고
이웃 주민 불쌍하니까 네. 건너방 내드릴 테니까 여기서 밥도 드시고 맞습니다. 고용도예요. 잠도 주무시고 네. 저 사랑방도 있으니까 오세요. 이래야지. 손님으로 돼. 아유 안방 들어가시고요. 네. 제가 사랑방 네. 갈게요. 그러면 거기 무너진다니까. 그 집안 자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네. 지금 이거예요. 핵심이 그런데 이거예요. 김종인이라는 사람을 드릴 땐 뭐냐면 이게 이 사람이 이제 중도 이쪽이거든. 이게 좀 크게 이쪽하고 이쪽 합치려고 김종인을 모셔왔는데 김종인이 안방 차지하고 금태섭이가 안방 차지하는 순간에 보수 지지자들이 그 니네끼리 먹고 살아라. 우린 따로 갈래. 다 이탈하는 거예요. 그런데 네. 그 지지율이 이탈하는 거를 얘네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보수 꼴통이 너무 지저대서 중도를 잃었다 생각하는데 천만에 반대야. 네, 맞습니다. 반대야. 안방을 내줬기 때문에 보수가 맞아요. 떨어져 나가는 건데 네. 지들은 중도를 포섭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김종인. 그 생각은 이미 조금 지났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태극기 집회나 아스팔트나 왜 힘을 못 받았냐면요. 그들에게 결국은 당비를 끊어야 돼요. 근데 이 어르신들이든 애국자들은 끊지 않고 그냥 쓴소리하고 혼냈거든요. 근데 요번에 처음으로 어쨌든 지금 정당화가 되면서 지금 후루룩 빠져나올 겁니다. 지금까지도 기본 나왔는데 기본 나오는 정도가 아니고요. 이런 겁니다. 정치를 할 때 전당대회를 열잖아요. 그러면 저는 사실은 이제 최고위원을 4위가 될 사람을 2위까지 만들어 본 뭔가 경험이 있어요. 그게 100명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그 지역에 아주 핵들이 있습니다. 경북의 누구 언니 전화하면요, 그 언니는요 몇만 부에 뭐가 있어요. 누가 뭐가 있고요. 이 당원들의 세계는요, 그들이 쌓아놓은 다른 겁니다. 이 외부에 그냥 우리가 모여있는, 뭐 그냥 집회 나오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주 끈끈한 관계고요. 어떤 이 핵들이, 야, 요번에 지지 끊어. 그리고 지금 당비 다 끊어. 오늘 옮길 거야 하면요, 몇십만이 이동을 해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직전일 때는 뭐 중도하고 극우를 만들 수 있었는데요. 지금 그 상황이 왔거든요. 지금 우후죽순 빠져나갈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 김종인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이제 못하게 됐어요. 여태까지는 이제 극우 보수 없애자 이런 말은 절대로 못할 거거든요. 이제는 자신들의 이제 김종인은 네, 김종인 빨리 나가야 되고요. 이제 이건 뭐 네. 얘기거리가 안 돼요. 얘기거리도 이제 안 돼요. 나갈 네, 거니까. 빨리 나가십시오.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네. 얘기거리가 되는 거는 저는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그 아스팔트 보수파들이 문제예요. 그렇게 그렇죠. 해서는 안 된다니까. 네. 김종인이 이미 이건 그러니까 어떻게 하긴 식은 밥이고 거긴 그래서 상한 어떻게 할 밥이 돼서 거냐면요. 그건 안 먹을 거니까 네. 내비두고 이 사람들이 자. 잘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나는 아직까지도 그러니까요. 그것도 있어요. 지난번에 실패를 나는 반복하고 있는 그러면 것 안 돼요. 같아서 네,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김종인을 내쫓고 내쫓는 거야. 그건 빨리 나가야죠. 수로 나가는 네, 거니까. 스스로. 거긴 얘기하지도 마. 김종인은 안 돼. 얘기거리가 안 되고. 피곤해요. 피곤해. 보수파 시작은 거기서부터 나가야 됩니다. 네. 네. 그건 나간다니까요. 네, 그건 그건 나가죠. 저기 좀 아스팔트 하는 분들이 그냥 잘 해주시기 네. 바랍니다. 욕심을 버려야 돼. 네, 욕심을 버려야 돼. 네. 그리고 합쳐야 됩니다. 강단 결국은. 있는 욕심 버리면 네, 합쳐져. 네, 이번에 합칠 거예요. 욕심 분명히. 버리면 욕심 합쳐지는데 네. 욕심을 안 버리기 때문에 욕심을 많이 버렸어요. 많이 버렸고 버렸어요? 아니 왜냐면 이제는 의미가 없는 걸 알아서 김종인 내쫓는 데까지의 에너지를 모을 거고요. 아마 그 이후에는 합쳐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합치는데 저도 일을 하겠습니다. 저는 욕심을 네. 버리라는 얘기가 그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정치적으로 무슨 신당을 창당해서 김종인의 이 국민의 짐을 뒤집어 엎겠다 이런 욕심을 버리려는 그 정도 욕심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네. 내가 정치를 하겠다는 자체 욕심도 버려야 돼. 맞아요. 그 말씀 맞습니다. 내가 네. 무슨 뭉치고 안 봐. 그래서 못 뭉치는 거야. 그래서 머리알이. 맞아요. 머리알이. 제가 예측하는데요. 또 못 뭉칩니다. 또 못 뭉쳐요. 하는 짓거리들이 또 못 뭉치게 돼 있어. 말은 지금 셋이서 뭉쳤다고 그러죠. 두고 보십시오. 또 거기서도 여기 셋이 아니 이거 셋 뭉쳐봐야 소용없다니까. 결국은 이 셋하고 세 집단하고 또 정광훈 목사님을 위시로 한 그 자유통일당 그 네. 집단하고 그다음에 우리공화당 또, 우리공화당이 네, 뭐 박근혜 그거 다 뭉치고 네. 그다음에 어디를 뭉쳐야 돼? 국민의 국민의 짐을 힘을 뭉쳐야 돼. 네. 쌓아야 돼요. 네. 국민의 짐을.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국민의 짐 쌓을 것 같아요? 정광훈 목사님하고 합칠 것 같아요? 그 도토리 셋이서 뭉쳐봐야 어려운 일입니다. 도토리 셋이 뭉쳐봐야 그거 뭐 계란도 안 돼.
삶은 계란도 안 돼. 도토리알 근데 3개 저는- 뭉쳐봐요. 삶은 네. 계란도 안 돼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모든 일이 그거 어차피 안 될 거니까 이렇게 하는 거가 되는 순간 아무 일도 할 아니 수가 그래서 없어요. 내가 네. 이제부터 하나씩 해야 돼. 욕심을 버려야 버리라는 돼. 건 네. 뭐냐면 그런 정도의 욕심이 아니라 맞습니다. 내가 정치하겠다는 욕심도 버려야 돼. 그런 욕심을 버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 내가 정치? 어차피. 내가 어떻게 정치를 맞아요. 해? 할 내가 사람 무슨 그냥 정당? 하죠. 아 내가 무슨 정당을 해요? 내가 무슨 정당을 이끌어? 그런 욕심도 다 버리고 오직 하나. 예. 이 문재인 복종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겠다. 네. 나는 그냥 일꾼이 되겠다. 맞아요. 난 미랄이 되겠다. 내가 무슨 정당의 리더고 내가 무슨 지분 없어 나. 그냥 내가 허드렛일하고 내가 그냥 이 나라를 살리는데 문재인 나라 뒤집어 엎는데 내가 못 참겠다. 그냥 이러고서는 어떤 분이 오시면은 그분에 하겠다 이래야지. 내가 그런 그분을 마음, 만들겠다? 아니면 내가 무슨 정치 맞습니다. 무슨 단체를 그런 조직하고 마음으로 해야 돼요. 무슨 명부를 만들겠다? 그 욕심도 다 버리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살아. 맞아요. 죽으면 그렇게 사는데 가야 돼. 안 죽으려고 지금 문제 보면요. 안 아유, 죽으려고 어떻게 네. 지난번 보니까 요렇게 하니까 야 요렇게 하니까 자 죽더라. 홍문종이 죽더라. 요렇게 하니까 죽더라. 나는 요번에 안 너무 죽어요. 아쉬워. 우리 셋이 뭉칩시다. 그래야 안 죽습니다. 지난번 봤죠? 그거 자체가 그게 안 된다니까. 제가 보니까 그 자체가 안 돼. 외람된 말씀. 정치하지 마세요. 외람된 말인데 이렇게 보니까요. 두 분이 면회 오신 것 같아요. 한 명 들어가신 것 같아요. 여기 구멍만 뚫어가지고 구멍 몇 개만 뚫어가지고. 아니 두 분 중에 한 분 들어가신 것 같은데. 맥단이 어디 가라고? 욕심 없는 청년죠. 욕심 버려야 돼. 욕심 없어져. 맞아. 버려야 안 돼. 제가 지금 나 좀 그- 공감한 게 네. 저희 청년들도 많이 모이잖아요. 뭐 맞아. 똑같아요. 여기도 뭐 뭉치자 뭐 하자는데 내가 보니까 제가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 간단치가 않죠. 못 그 먹자. 뭉칠 필요가 없는 게 못 뭉치는 게 맞는 게 근데 욕심이 어차피 있어 못 다. 먹자. 그리고 욕심 버려. 내가 말하는 게 욕심 정말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뭉친다고 일을 더 잘하는 것도 아니야. 그것도 맞아. 예, 뭐 뭉친다 힘이 세지는 것도 아니고 뭐 할 거 하면 돼. 많이 각자가 모인다고 할 거 뭐 하면 돼, 일이 잘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각자 자기 방식대로 이 방법이야. 그럼 그 방식대로 해. 거 가서. 해서 다 전체 실력 승리를 키워서 만들어내면. 대한민국 전체 먹으면 되는 거지. 뭘 우리끼리 뭉쳐 이쪽으로 와서 이 싸움 해라. 저쪽으로 저 싸움 해라. 난 그것도 안 맞더라고. 근데 이제 이제 뭉치는 건 이런 걸로 뭉쳐야지. 욕심 버리고 대의 있잖아요. 우리가 대의 명분이 뭡니까? 지금 뭐예요? 부정선거 밝히고 그렇죠. 부정선거 뭐 맞아. 밝히지 못하더라도 아니 문재인 정권 끌어내리고 그다음에 문재인 정권 못 끌어내리더라도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자유 대한민국 그걸로 지키자는데 하는 그런 거는 이제 거대 담론이니까 이 추상적인 걸로 생각하고 가만히 있어봐. 내가 이번에 어떤 데 소속이 돼서 내가 어떻게 그거는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번에 전혀 리더가 될 수 없고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낭인이거든요. 낭인 내지는 우르르해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그냥 당원으로 이제 언젠가 여기 들어오든 저기 들어오는 근데 거고요. 이게 네. 그래서 그 말 나온 거 아니에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연대냐 연합이냐? 연합은 안 된다는 거잖아요. 합치는 건 안 되지만 연대 어떤 공동의 목표로 해서 싸우는 건 된다는 거잖아요. 그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연대로 가자. 네. 그러니까 박사님은 그전 이걸 너무 겪어보셔가지고 지금 그거에 대한 너무 뭐 어떤 면에서는 우리 자유파들이 트라우마 상태거든요. 왜냐면 다 이렇게 여기까지가 분명히 쟤네 문재인과 대깨문 저 부류가 얼마 안 되는데 정말 왜 이 안에서 싸우고 앉았냐.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한 저는 부분인데요. 청년으로서 예전에 광화문이 그리워요. 광화문 광역교회하고 뭐 거기서 그래도 막 뭉치고 하고 했던 게 네. 이게 선거가 조작됐으니까 이렇게 된 거지. 정확히 네. 말하면 저는 되게 아니, 근데 뭔가 가치를 지켰다고 근데 생각해요. 그렇게 이끌었는데 네. 거기서 그게 지도자들끼리 계산을 했잖아요. 그게 다 계산이 났으니까. 계산을 해서 그거 좀 자, 안타깝게 거기서 했어요. 계산한 거 봐요. 맞아요. 그때 국민의 짐이 그 전엔 뭐였지 이름이 미래통합당. 미래통합당. 미래통합당을 계산한 거야. 아, 우리 강화문인데 이게 이제 자기네들이 이제 된 줄 알고 전광훈을 띄어야 되겠다. 장애라고 생각하고. 띄어내야지 저 뭐 구구 꼴통 소리 아, 덜 듣고 띄어내야 되겠다. 띄어내야 그거 작업을 한 거죠. 작업을 했지. 참여연대 이제 막말 그런 것도 다 거기에 들어가 거기서 있는 나온 거야. 거기 머리를 썼지. 그다음에 홍문정 그다음에 누구야? 조원진은 홍문정 조원진대로 통박 굴리다가 나중에 찢어진 거예요. 김문수 이렇게 해가지고 메시지 나오면서 김문수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뭐 자기대로 광화문에 이걸 보고 거기서 파이 찾아먹기를 계산을 한 거예요. 욕심. 홍문정대로 조원진대로 김문수대로.
이 김문수가 그냥 순진한 사람인데 이 그들의 욕심에 어떻게 잘하려다가 이게 이제 바둑을 잘못 둔 거야. 바둑을 잘못 둔 거야. 한수 잘못 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국민들은 그때 모아줬잖아요. 국민들이 내가 조원진 팔에서 강화문에 나갔어. 내가 정광훈 팔에서 강화문에 나갔어. 그렇죠. 내가 통합당 팔. 그러지 않고 국민들 나온 거는요. 물론 조원진 파로 나온 사람들도 있어. 몇 년 동안 같이 싸운 사람. 그런 사람은 소수고 대부분 국민들은 문재인 정권 안 된다. 이거 이대로는 안 된다. 그래서 보수 우파 니들이 어떻게 잘해보라고 그러고 도시락 싸가지고 나온 거예요, 국민들. 근데 그걸 보는 사람들은 계산을 한 거야. 요걸 감사합니다. 장외면 이 정도가 되겠네. 그래서 나는 이번에도 안 된다는 거야. 그렇게 하면 계산하지 말고 욕심 버려. 계산하지 마. 계산하는 순간 망한다니까. 맞습니다. 당신들만 망해. 우리 국민들까지 망하게 하지 말고. 제시험 보는 건데. 우리 국민들이 망하는 건 뭐예요? 문재인 정권 같은 아류가 또 집권하는 게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당신들 계산 일속체림에 우리가 망해야 돼? 계산 좀 하지 마라. 이제 안 밀어줘, 이제. 맞아. 이제 빛을 잃었고요. 보십시오. 요번 그렇게 된 모든 사람들이 빛을 잃었고요. 그리고 그들이 계산 때리는 걸 다 알아버렸어요. 유튜브를 본 사람들은 다 알아버렸어요. 아니에요. 그들은 이번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뒷단으로 가야 하고요. 결국은 합쳐야 돼요. 이게 합친다는 게 이쪽 파일 잘하고 순서가 있는 거라서 김종인 위원장 나가고 서울시장 후보, 부산시장 후보가 그래도 우파 국민들이 그래도 박수를 보낼 수 있는 사람까지 만들고 그 이후에 사실 정당 창당의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권 주자가 없으면 뭘 하는 겁니까? 그래서 결국은 대권이 나오면 그 대권으로 합쳐져서 어느 정도 이 역할을 그래서 아스팔트 국민들이 이제 더 이상 아스팔트에서 그렇게 무시당하고 이용당하고 극우라고 폄하되지 않는 선에 그것까지의 역할일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저 대권 주제 나올 거예요. 나오면은 저는 이제 그 조심스럽게 예측하면 지금 국민의 짐인지 국민의 힘인지 물론 제1야당인데 이 강력한 대권 주자가 나와서 싹 해처모여를 하는 이제 리더가 나오길 기다려요. 그래야 보수의 희망이 있지. 해처모이지 않고 이걸 뭐 어떻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또 지난번에 왜냐면 저쪽은 귀신들이기 때문에 귀신을 잡으려는데 저렇게 욕심 부리는 작전 가지고 귀신 못 잡아요. 그렇죠. 귀신 못 잡아. 아 십자가도 안 됐는데 아니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뭉쳤는데도 이렇게 방역법으로 때려잡으니까 십자가도 무너지는 판에 물론 하나님이 나중에 심판하시겠지만 심판합니다 곧. 근데 이제 지도자가 나와서 그 지도자가 완전히 깃발 들 때 그냥 헤쳐모여서 그냥 쫙 그때가 와야 돼요. 옵니다. 거기엔 다 합쳐야 돼요. 그거에. 면회 지금 끝나가지고 박사님 제가 사실 넣어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화이팅. 그런 날이 오는데요. 그 이제 후보들이 예비 후보들이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최재형 감사원장이라든지 윤석열이 이번에 칼을 뽑으면 사법 칼을 뽑으면 나올 수 있어요. 그 민심을 잘 읽었으면 좋겠다. 그러든지 부정선거가 밝혀져서 민경욱 대표 의원이 좀 뭘 하든지 이런데 가장 좋은 방법은 이런 사람들이 의기투합해서 역할 분담해가지고 합쳐서 우리가 하나의 당으로 만듭시다. 그리고선 그 그림으로 가야. 그리고서는 이 세 분이고 네 분이고 그 사람들이 나중에 경선에서 대권 주자 되면 되잖아. 맞습니다. 선의의 경쟁 있잖아. 선의의 경쟁. 선의의 경쟁해야지 무슨 저걸 죽여야 내가 산다 이거 말고 선의의 경쟁을 하면은 우리 나라가 살아요. 그런 날이. 맞습니다. 그런 날이 맞습니다. 싸워주십시오. 리더분들. 그때 우리 뭡니까 대한민국 건국대도 선의의 경쟁들 했잖아요. 김구 선생, 이승만 박사, 뭐 쭉 있었잖아요. 쭉 있었는데 사실 자기들끼리는 경쟁 의식이 있었어. 내가 지도자가 되었다. 서로 당연히 있겠죠. 있었지. 방향도 달랐어요. 조금. 김구는 뭐 북한하고 합세 이런 방향은 달랐지만 선의의 경쟁 통해 이승만 박사가 결국 잡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선의의 경쟁하면서 확 쓸어 모아서 그때 무슨 당이 있었어요. 맞아요. 그때. 그런 방식이 돼야 돼요. 그때 싹 무에서 유를 창조한 거. 지금 무라고 생각해. 김종인이고 국민의 짐이 다 무야. 아스팔트 뭐 없어. 진짜 리더가 나와요. 무에서 깃발 들고 선의의 경쟁에서 그 후보자들은 최재형, 윤석열, 민경욱, 전광훈 등등해서 해서 쭉 진짜 나옵니다. 욕심 없이.
오늘도 마지막에 또 흥분했네. 왜 흥분한 걸 가져오셔가지고. 다혈질, 저도 다혈질이요. 혈액형이 어떻게 돼요? 저는 A형인데 A5예요, A5. A형 아니고 무슨 형이에요? 맞아, 아주 무서워가 집에 가고 싶어. 저 O형이에요. O형이에요. 나는 O형인데. O형이시구나. 성격적으로. 나는 무조건 나는 장점 단점이 구멍 몇 개만 뚫어서 저 시간 면회 분위기 바로 나는 O형 딱 나와 그냥. 아, 장점 단점까지도 O형의 그 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대로 나 가지고. 이렇게 100% 있는 건 아니지만 상당히 또 있어요. 일리가 있더라고요. 소녀 감성이어가지고 무서워가지고 시사평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뭉칩시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